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베르나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색깔로 빛나고 향긋한 꽃 향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정원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은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이 장미 정원은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으며 그 마법 덕분에 장미는 해가 짧은 겨울에도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장미 정원이 마을의 수호령이자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 장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는 장미 정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특별한 장미, 즉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불리는 장미 때문이었습니다. 각각의 장미는 루비처럼 붉고 사파이어처럼 파랗고 에메랄드처럼 초록빛이 도는 특별한 색을 띠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넋을 놓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베르나르는 장미 정원을 순찰하던 도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루비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베르나르는 급히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인 마담 멜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멜리사는 장미에 관한 오랜 전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멜리사는 베르나르에게 장미 정원이 프랑스 왕실에 숨겨진 보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첫 조상이 마법을 사용해 이 장미들을 키웠단다. 우리 마을이 존재한 이래로 장미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장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오랜 시간 모든 장미를 양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야. 한 가지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 소중히 해라. 멜리사는 새 장미의 이야기를 베르나르에게 자세히 들려주며 정원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베르나르는 멜리사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며칠 동안 정원을 가꾸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장미에게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루비 장미는 다시 빛을 되찾았고 정원은 예전처럼 화려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르나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 정원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함께 정원을 가꾸는데 힘을 모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가꾸는 일이 자신들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귀중한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미 정원은 마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베르나르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힘써 이루어낸 결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빛깔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해는 매일매일 마을에 새롭고 특별한 하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프랑스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 아름답고 특별한 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중요시하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장미 정원이 그 자체로 전설이 된 것처럼 마을 역시 전설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역의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수세기 동안 마법 사화요정들이 살았고 그들의 마법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 성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마법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의 주인인 마법사 알렉산드르는 사려 깊고 강력한 마법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나쁜 마법사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주문과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은 알렉산드르가 만든 결계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마법 결계 덕분에 악의 세력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의 주위를 감싸던 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숲속 동물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딘가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시작해 곧 악한 마법사 몰티스를 발견했습니다. 몰티스는 오랫동안 알렉산드르의 마법 결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몰티스는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손에 넣어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몰티스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제자인 소피를 호출했습니다. 소피는 아직 마법을 완전히 터득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녀는 선의를 모아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소피에게 성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소피는 용기를 내어 몰티스의 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악한 마법사를 직접 상대하려고 했지만 소피는 그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성 주변의 자연과 친구가 되어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몰티스가 성의 마법을 흡수하기 위해 어두운 수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몰티스의 고독한 마음에 빛을 되돌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몰티스를 찾아가 그의 마음속 어둠을 멋진 이야기와 따뜻한 말로써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몰티스는 소피의 순수한 마음과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몰티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며 성의 마법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르와 소피는 몰티스를 용서하고 그가 다시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성은 더 아름답고 강력한 마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마법의 성은 평온한 날들을 되찾았고 알렉산드르, 소피 그리고 몰티스는 성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협력하면서 고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고 프로방스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 한켠에는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로미엘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미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마법의 숲 가장자리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의 마법을 쓸 줄 알았고 로미엘에게도 그 재능이 전해지길 바라셨습니다. 로미엘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마법의 숲속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나무들과 대화할 줄 알았고 작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미엘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큰 수수께끼가 있었으니 바로 숲 가장 깊은 곳에 산다는 전설의 마법사 르노아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르노아르 마법사가 오래전에 숲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있는 신비한 마법의 정수를 찾기 위해 떠났지만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로미엘은 우러나오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언젠가 그를 만나보기를 희망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로미엘은 할머니에게 비밀스럽게 작별을 고하고 그녀가 준비해둔 마법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미지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햇빛은 나뭇잎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며 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루미엘은 이따금씩 길을 잃은 듯했지만 마법 펜던트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커다란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 다양한 색깔의 빛이 춤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미엘은 호수의 반대편에서 스스로를 반기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는 눈빛 수염을 길게 기른 푸른 로브를 입은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설의 마법사 르노아르였습니다. 그는 루미엘의 용기와 순수함을 인지하고 그녀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르노아르 마법사는 루미엘에게 숲속의 진짜 마법은 자연과의 연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미엘은 르노아르와 함께 숲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축제를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살아가던 새들은 노래를 찾았고 마른 나무들은 잎을 되찾았습니다. 마법의 숲은 다시 한번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미엘은 할머니에게 마법의 숲에서 있었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할머니는 루미엘의 눈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루미엘은 숲의 이야기를 나누는 잔치를 열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숲은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마법과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있었고 나뭇잎들은 에메랄드처럼 빛났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장미가 피어났는데 이 장미는 밤이 되면 은은한 푸른 빛을 발하며 주변을 밝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미를 푸른 숲의 장미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녀의 외모보다 마음씨가 아름다웠으며 항상 동물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숲에서 희귀한 꽃을 찾아다니다가 푸른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빛나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장미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 주위에는 마법이 걸려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없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클레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장미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눈앞에 황금빛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비는 마치 그녀를 이끄는 듯이 날며 클레어를 장미로 데려갔습니다. 황금빛 나비는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라 숲의 수호자였으며 그 장미를 지키고 있던 정령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숲의 수호자라고 소개한 황금빛 나비는 클레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장미는 숲의 심장입니다. 그 빛은 이 숲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클레어, 너는 선택받은 아이야. 너의 순수함으로 인해 장미와 이 숲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어는 나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장미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레어가 마을로 돌아온 후 그녀는 그날 밤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두가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푸른 숲의 장미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클레어는 종종 숲을 방문하여 장미를 돌보았으며 황금빛 나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장미는 언제까지나 푸른 빛을 발하며 숲과 마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클레어의 이야기를 전설로 여겼지만 그 아름다움과 숲에 관한 존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방문하며 그들이 믿고 사랑하는 자연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프랑스 곳곳에 전해졌습니다.